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신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함께 점심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도 윤 대통령의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들과 악수하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자들과 소통 재개를 묻는 말에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입 기자들의 1주년 기자회견 요청에 대해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는 갖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질문할 기회를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자화자찬을 안 하겠다는 대통령의 답.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듯했고 소통은 빠져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일방적 설명에 치중했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놓고 논란이 일자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노조 문제 등 현안은 물론 외교 성과를 알릴 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에 답하는 대신 대통령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신년 인터뷰는 조선일보와만 진행했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외신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취임 전 윤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연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독선적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회담 공식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때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취임 2년째를 맞아 대통령실 내부에서 검토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보류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장관들의 신년 업무 보고로 회견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이후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면 기자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는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2년째를 맞아 연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때는 통일 대박론이 화제였고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질문 기회를 얻으려는 기자들의 경쟁이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년차 신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꼽으며 신년 기자회견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차피 장관들이 새해 업무 보고를 할 텐데 그때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공개하고 장관들이 브리핑을 하면 굳이 기자회견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전 출근길 약식회견이 중단된 뒤 기자들이 직접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습니다. 인사파동과 집권 여당의 내분 사태가 벌어졌지만 따로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소통 방식이 지지율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기자들이 없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이어 오늘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도운 청년 200명을 따로 만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내일 열리는 경제 분야 업무 보고에도 국민경제자문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언론의 질문 대신 미리 초대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방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길, 교통 통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자들과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고 문답을 주고받는 모습도 우리나라에선 처음 보게 된 낯선 풍경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소통,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전 총리가 공관을 마다하고 8년 동안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자택에 살았습니다. 후임자인 스가 전 총리도 중의원 숙소에 살며 관저로 출퇴근했습니다. 현직 기시다 총리는 9년 만에 공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관저 안에 기자실이 있다 보니 드나들 때 로비에서 간이 기자회견이 열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풍경입니다. ユン大統領の就任についてはお喜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日韓の間においてはご承知のように難しい問題が存在するわけではありますが、このまま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 그럼 출퇴근을 해야만 언론과의 이런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한 걸까요? 미국 백악관은 예전 우리 청와대처럼 대통령이 사는 집과 사무실이 한 울타리에 있고 출퇴근길에 기자들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헬기가 뜰 때 잔디밭에서 수시로 즉석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Sir, what is the state of your health after this camp today? We're in great shape, and so I'm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my 58th birthday. 미국 대통령의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오늘자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니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일정이 무려 8번이나 됩니다. 횟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질문을 외칠 때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몸을 돌려 귀를 기울이고 기자들 역시 곤란하거나 공격적인 질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I never worked for Russia, and you know that answer better than anybody. I never worked for Russia. 일본 총리 일정은 다음 날 일간지에 공개됩니다. 출근 시간은 물론이고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미용실에서 이발을 했는지까지 분 단위로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 대표로서 일거수일투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6개월 동안 기자들과 100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자연스럽게 소통이 늘어난 지금 상황을 윤 대통령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지켜나가는 게 용산 이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일 겁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